첫 번째 가보죠. 송파 일가족 사망 타살이냐? 자, 지난 23일 오전 일가족 5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 역시나 일부 가족은 다른 가족에게 살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3일 오전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오모 씨가 추락해 숨지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유가족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요, 1km 떨어진 또 다른 한 빌라에서 이 오 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등 3명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포의 한 모텔에서는 초등학생인 10대 딸 역시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구 빌라에서는 오 씨 남편과 시누이가 남긴 유서가 2장 발견이 됐습니다. 이들은 22일 오후에서 밤 사이에 극단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함께 발견된 시어머니에게서는 타살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텔에서 혼자 발견된 10대 딸 역시도 이 오 씨와 22일에서 23일 사이에 함께 이 모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들어갈 땐 이 둘이 같이 들어갔지만 나올 땐 오 씨 혼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현재 오 씨를 제외한 추락한 오 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에 대해서는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딸과 할머니는 살해됐다.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 자식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지난 9월 23일 송파구에서 이 추락산 오 씨 같은 경우는요, 6월 달부터 수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딸과 함께 수개월 전부터 빚쟁이들을 피해서 이렇게 여러 숙박업소를 다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경찰에 따르면 오 씨의 시어머니하고 시누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구청에 문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또 이들 자택에 가서 보면 가스비 연체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값 연체 고지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 시누이하고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서에는 금전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 오 씨의 시어머니하고 이 딸 같은 경우는 자유의사에 반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가족의 구체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족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준비 많이 했지만 검거입니다. 자, 준비된 영상 만나보시죠. 한 남성 무인 점포에 문을 열고 입장합니다. 자, 잠시 후에 주머니에서 봉지를 꺼내더니 진열돼 있는 상품들을 하나씩 저렇게 줍줍을 하죠. 아유, 정말 즐겁게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계산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역시 계산 없이 패스. 자, 이걸 다 지켜보고 있던 가게 주인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 저놈인데 인상착의 비슷한데? 자, 검거를 했습니다. 야, 훔친 거 어디다 뒀어? 방파제 쪽에다 뒀어요. 자, 보십시오. 경찰이 직접 방파제에서 그 훔친 물건 저렇게 주워 왔습니다. 도둑들 많이 봤지만요. 방파제에 숨겨놓은 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네, 지난달 7일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건어물 무인 점포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인데 저 남성이 주먹밥, 젤리 등 19,0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걸 CCTV로 지켜보던 업주가 신고를 했고요. 인상착의 확인한 경찰이 음식물을 훔쳐갔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취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와 인근 골목길을 샅샅이 수색했고요. 역시나 40분 만에 비슷한 남성을 발견을 합니다. 추궁 끝에 범행 사실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을 방파제에 숨겨놨다고까지 실토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걸 회수해서 업주에게 돌려줬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남성은 이 점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절도 사건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가죠. 이게 바로 공공의 적입니다. 자, 이번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 시흥의 한 공원입니다. 바닥에 하얀 스프레이로 뭔가 저렇게 써 있어요. 바로 러닝클럽 달리기 동호회가 공원 바닥에 자기들 마음대로 출발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세상에 러닝클럽. 아니, 이게 지금 스프레이로 말이죠. 공원 바닥에
지들 마음대로 저렇게 막 그려놔도 되는 거예요, 저거? 당연히 안 되죠. 저게 지금 시흥 105 신도시장 공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또 현수막까지 나오네요. 공원 바닥에 아까 러닝 동호회, 달리기 동호회 사람들이 출발선, 그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지점, 피니시 지점을 둘 다 저렇게 하얀색 스프레이로 칠해놓은 건데 뭐 당연히 뭐 관리기관의 허가나 신고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요. 저 현수막도 그냥 무단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이걸 이제 인근 주민이 아니 이거 당신들이 전세 냈냐,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오히려 했더니 큰 소리로 항의하고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건 5개관고물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또 공원녹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낼 때가 아니라 빨리 저거 다 철거하고 바닥 깨끗이 닦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닦으세요. 자, 또 다른 사진 만나보시죠. 자, 석양과 한강이 아름다운 선녀도. 자, 그런데 전망 좋은 저 정자 위에 있는 건 다름 아닌 텐트입니다. 캠핑족이 텐트를 치고 저 절경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어요. 아, 진짜 왜 저러고 살아, 교수님? 응?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정자를 지어놓는 것은 그 주위에서 가장 그 경치가 좋은 데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저 캠핑족이 저기에 텐트를 친 것은 뭐 자기 나름대로는 텐트 치는 장소 선정 시 고려 사항을 갖다가 본인이 그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경치가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위에 이렇게 정자에 그 지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도 나무판으로 깔아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본인의 짧은 생각에 저런 행동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 그 정자라고 하는 것은 텐트 치라고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은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큰일 날 뻔했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에 서 있는 두 차량입니다. 바로 앞에는 사고 차량, 그리고 뒤에는 암행 순찰차인데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 경찰관이 뒤에 차를 세우고 수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비켜가세요, 비켜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자, 하지만 뭔가 조금 불안한데, 저 차, 오지마, 오지마. 왜 이렇게 빨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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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깡! 와, 세상에 이게 뭡니까? 순찰차를 들이받았어요. 예, 진짜. 네. 아유, 진짜 지난 7월 10일 남해고속도로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1차선에 한 차량이 서 있었죠. 저게 이제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일단은 펑크난 차량이 더 이상 가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쓰고, 이제 저 차에 탔던 분들이 뒤에 삼각대 같은 걸 세우면서 어떻게든 이제 뒤에 차량에 경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암행순찰하던 저 차량이 경찰관이 이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 삼각대 세우는 상황에서 뒤에서 차량이 추돌하면 또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일단 저 고장난 차량 뒤에 저렇게 순찰차를 세우고, 그리고 10분 동안 수신호를 하고 잘 차들이 비켜가고 있었는데, 근데 왜 못 봤을까요? 저 차는 그냥 달려와서 바로 그냥 거의 좀 뭐 속도도 하나도 줄이지 않았네요. 이제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이제 앞차와 간격을 그 암행순찰차가 좀 길게 뛰어나서 더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뭐 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전 그냥 말 그대로 전방주시의무 위반입니다. 다른 거 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기 뭐 조루 문제인지 이런 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명확한 건 잠깐 딴 생각하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저런 일이 생기면 저 제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휴대폰이나 기타 다른, 그러니까 전방을 볼 때 다른 거 신경을 좀 분산시킬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비처럼 도둑처럼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망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비가 내리는 오후 어느 카페 앞입니다. 한 남성이 비를 저렇게 피하고 있는데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들더니 갑니다. 이게 뭐 어쩌라고? 알고 봤더니 저 우산 남의 거. 결국 우산을 훔칠까 말까를 고심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편의점 가서 그냥 투명 우산 몇천 원 좀 사는 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상하게 휴대폰을 안 가져가도 자전거랑 우산은 꼭 가져갑니다.
네. 9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비를 맞기 싫은 듯 서성이다 결국에는 카페 앞에 있던 우산을 가져가는데 저 우산꽂이의 우산은 달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거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게 저 지금 카페 안에 손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 건 거예요. 근데 손님도 주인도 다른 생각하는 틈을 타서 저렇게 내 우산인 것처럼 싹 가져갔거든요. 비를 좀 맞으시지 그러셨나 싶고요. 아니면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한 2, 3천 원이면은 저렇게 절도하지 않고 우산 딱 사서 쓰실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온 국민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 우산 주인분은 비 맞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은 이상한 할아버지입니다. 자,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네요. 네, 아픈 초등학생 손주까지 데리고 산소에 굳이 가려는 남편을 이해 못하겠다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의 손주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손주가요 얼마 전에 A형 독감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내 부부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할머니인 사연자가 좀 적극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고요.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어머니의 기일이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계속해서 그 산소에 가야 한다고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아픈 손주 놔두고 혼자 같이 갈 수가 없어서 혼자 가라고 이번만은 당신 혼자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픈 손주까지 데리고 같이 산소에 가겠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의사가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남편이 고집을 부리고 있고 사연자가 남편한테 손주냐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냐 이렇게 양자택일 질문까지 했는데 이 남편은 우리 어머니 기일이지 라고 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심지어 손주에게는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많다면서 꼬드기고까지 있습니다. 이 손주는요 시간마다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막무가내 남편 정상이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진짜 이 사연자분께서는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결판을 내시겠다고 지금 벼르고 계십니다.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타임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할아버지입니다. 참 이 옆편 내가 진짜 벼락 맞을 소리 하고 있네. 고작 손주놈 감기 걸린 거 핑계대면서 며느리가 돼서 말이야. 시어머니 기를 빼먹겠다고. 이거 완전 정신이 나갔구만 이거. 엊그제 꿈에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성문아 이놈아 우시기만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쓸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동그라미.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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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나요? 다시 한번 고심을 해보십시오. 뭐 너무 악하게 그렸다면서 왜 손을 안 드셔? 자, 좋습니다. 다음 할머니. 뭐요? 고작 손주놈 감기? 야, 백성문이 이 인정머리 없는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하립이냐? 돌아가신 분 길 챙기겠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내팽개쳐? 너 그러다 우리 손주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니네 엄마 재산 너 혼자 챙겨 X. 자, 우리 오윤성 교수님부터요. 일단 이 남편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사반의 그 사연거리를 제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할머니가 제보를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손주가 A형 독감에 걸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될 텐데 글쎄요. 지금 그 손주 보고 하는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딸내 부부가 지금 맞벌이 하는데 아이를 갖다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가서 이게 뭐 폐렴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악화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정말 감당하시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조 할머니도 정손자 그 정도 몸이 아프면 집에서 있는 것을 갖다 바라실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냥 혼자 가겠습니다. 자, 소장님은요? 네, 할아버지께서 뭐 나는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신 건 뭐 탓할 수는 없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더 그립고 기회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탓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신 그 시어머니 어머니냐 손주냐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아이는 위험해요. 그냥 감기 정도 앓고 있는 게 아니고 입원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라 그랬고 약도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 또 할아버지는 가면 맛있는 거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거나 또 먹으면 안 될 수 있잖아요. 오가는 길에 멀미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혼자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손주가 낳으면 같이 가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 백 변호사님. 이분은 보니까 아내가 본인 얘기를 거부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손주를 거의 인질 삼아서 지금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 아까 같은데. 나보고 뭐 너무 나쁘게 얘기한다더니 자기가 더 심하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있어. 좀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만약에 A형 독감에 걸린 손주를 부득부득 끌고 저희 산소에 가면 그 부모님이 혼내실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 이거는 본인의 고집을 채워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의 뜻을 존중을 하는 거. 그리고 그건 당연히 이제 지금 손주의 몸 상태까지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꼭 가야 된다면 일단 본인이 혼자 여기서는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억지로 A형 독감 걸린 그 손주까지 끌고 본인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건 좀 시쳇말로 하면 똥꼬집입니다. 아유, 되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혹시 몰표인가요? 아니면 약간 비등비등한가요? 상당히 몰표입니다. 진짜.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일단 후왕님, 애 잡겠네 하셨고요. 제리메이님, 황혼이혼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하셨습니다. 김혜정님, A형 독감 엄청 아파요. 뼈마디마디 엄청 아프고요. 저체온증에 고열과 엄청 심합니다. 김광호님, 아이 데려가는 거 어떻게든 편들어주고 싶은데 진짜 방법이 없네요. 김규리님, 우리 집에도 시댁에 절대 혼자 안 가는 남자 한 사람 있어요 하셨습니다. 자, 그렇군요.